자,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. 미디어에 언급되는 다양한 뉴스들의 이면을 뒤집어보는 그런 시간이죠. 박찬웅의 시각비틀기 시간. 자,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들로 좀 대화를 나눠볼까요? 오늘은 정책입니다. 정책이요. 정책을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저희가 1년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. 엄청 사실은 많죠. 뭐 네. 특히나 이제 경기 불황일 때 뭐 할 네. 텐데 그래서 정책은 어쩔 수 없죠. 왜 정책이란 게 대비해서 변동을 이게 작동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네. 정책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뭐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 이게 가능하느냐 아니면 또 잘못되어 비판적인 걸 많이 하시는데 네. 사실 재테크적 목적에서 봤을 때 정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. 이게 실현될 거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정책이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면 국가가 가진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. 네. 사실 개인이 어떤 보고서나 뭘 작성을 할 때 저희는 데이터가 한정적이에요.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네. 분들이 이제 저분들이 어떤 계획을 짜는 건데 그게 네.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왜? 왜를 찾으면 그건 정확히 나와 있어요. 이분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려 하는지. 네, 네. 사실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정책 분석의 열쇠, 즉 정책 자료를 볼 때 많은 자료가 저희는 또 저희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. 네, 사실은 그렇죠. 사이트에 올라가면 원문 다 나와 있어요. 물론 이제 잘 못 보는데 그게 좀 보다 보면 잘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네. 가장 중요해 봐야 될 게 어딘지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걸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네. 사실 이제 첫 번째 기사 얘기했어요. 사실 지난주 이게 떴거든요. 저기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뜬 게 있는데 제목이 빚내 집 사거나 월세 살거나 주택정책 투트랙 가동이라 떴어요. 사실은 뭐 여기 이 기사에 동감하는 분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. 사실은 일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를 강제적으로 부양한다는 느낌도 많이 갖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월세 저희가 상품 기업 이번에 임대 봤을 때 네, 네. 월세로 살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. 물론 그 시각은 뭐 각자 개인의 목에 별말 않겠어요. 근데 더 중요해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? 그 왜를 정확히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게 방어해야 될지 아니면 이 시장을 아니면 재테크 갈 수 있는 건지를 답을 준 게 그 왜.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집단이 국가예요. 네. 그래서 보시면 돼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보셔서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왜가 찾았는데 어떻게 왜를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늘 보여드릴 건 샘플로 이제 먼저 보면 기사는 먼저 보면 기사는 이랬어요. 빚내 집사관 월세하면서 어디를 했냐면 그 작은 글씨로 안 보이시니까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이제 27일 날인가 어젠가 그젠가 보고했거든요.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. 네. 여기에 많은 부동산 관련 이슈들, 경제 이슈가 나왔어요. 자,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기사를 쓰신 거죠. 근데 그래서 기사 내용이 이제 하는데 핵심 내용은 뭐 주택시장 정상화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. 그래서 이제 아까 말대로 빚내서 집 사거나 월세 살거나 이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비판은 뭐 정확히 많이 하신 게 뭐 틀린 건 기자분이 아닌 것 같고 정확히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. 나는 여기서 참조했던 이 원문에 대한 왜를 찾고 싶은 거죠. 네. 왜냐하면 그 찾기 중요하거든요. 기자분 의견도 맞지만 그래서 원문은 이겁니다. 원문은 이제 국토부 사이트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저희가 그 뭐 기획재정부 사이트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가 보세요. 분명히 다른 뭐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원문 보시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사 쓰신 거고 저도 여기서 좀 보자 이거죠. 차례가 이랬어요. 일반 현황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이었죠. 이제 경제 활력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했다는 내용인데 네. 이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먼저예요. 자, 한계라는 단어가 나와요. 한계. 자, 아까 말했죠. 왜를 찾아야 돼. 저희는 이 국가가 찾는 이 왜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많아요. 왜냐면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보자 이거죠. 그래서 보면 우선 상황 체크가 이렇게 됐어요. 제목도 재밌어요. 정책 추진상 한계라는 단어를 제가 확대했는데요. 자, 정부가 지금 이번에 한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. 그렇죠. 현장에서. 그래서 네. 여기 이제 주제 나온 내용이 뭐 이제 전세 주택 저가 주택이 뭐냐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. 그러니까 이게 주거 부담 커지고 있다는 건 내용이었는데 자, 어쨌든 간에 무슨 한계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.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떤 규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 구현이 부족했다. 한마디로 정책을 펴봤는데 잘 안 됐다는 걸 인정한 거죠. 네. 자기 반성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부가 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정부도 알아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왜 했냐 이제 계속 보시죠. 이제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신설해서 뭔가 해보려 했어요. 요즘에 뭐 상담하다 보면 저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. 입지 규제 최소 구역.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제한이 가해져 있습니다. 네. 모든 토지가 똑같지 않아요. 토지들마다 각각 등급이 있고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켜서 쉽게 뭘 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. 왜? 어떤 공간이 필요하니까.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 이제 벼룩하게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
잘 안 됐다고 의미하는 거예요. 자기들 판단하에. 즉 그거 가지고 투자 상담 많이 오시는데 생각 잘하세요. 답이 나온 거죠.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네. 그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상황이.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상황 체크 3 보시면 제목만 보세요. 제목만 보면 자,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. 어떤 이제 부가가치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부가가치가 발생이 커야 되는 이 말 많이 하죠. 자주 사업할 때. 네, 자, 그렇죠. 그 한계를 정부가 느끼고 있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리츠 등 부동산 산업에 속한 거에서 이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죠. 그래서 저쪽은 한마디로 보자 키우겠다 의도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게 나왔고요.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상황 체크. 그래서 보시죠. 자, 경제 여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경기의 모멘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.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모멘트 이제 어떤 이제 엔진 같은 거죠. 힘이 네. 이제 필요하다, 확산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래서 뭘 하겠다. 저희가 도시 인근의 첨단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산업 간 융복합, 복합, 네. 창조 경제, 활성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 인근의 첨단 산업 용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.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약간 보여주는 거죠. 자, 우리가 갈 산업이 뭐다? 첨단 산업, 창조 경제. 자, 그래서 어떤 땅이 필요하다? 도시 인근의 땅이 필요하다. 왜? 창조 경제는 지식 경제니까 옛날처럼 제조업, 단순 제조업이 아니거든요. 그 말은 그래서 이거를 하겠다 이거죠. 도시 인근에. 근데 이게 되면 또 어떤 땅이 필요하죠? 젊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겠죠. 이건 산업 용지고 그래서 뭐죠? 주거지가 필요하죠. 근데 주거지가 이 도심 주변이니까 어디에 확성해야 되죠? 도심이죠. 그래서 쇠퇴 도심을 재생하겠다 이죠.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마디 이렇게 돼요. 자, 경기 모멘텀 확산 필요해요. 어떤 경제적으로 힘이 필요한데 그 확산을 뭐 하겠다? 확산을 어떻게 하겠다냐면 도시 인근에 우리 창조 경제니까 어떤 첨단 산업단지 만들겠다. 근데 그걸 만들려고 봤더니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죠?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거 여건. 그래서 근데 택시 타고 안 한단 말이에요. 인구 감소하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? 쇠퇴 도심 재생을 추구하겠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스토리예요. 네. 정부 정책은 반드시 근거와 명분이 명확해요. 네, 풀어보면 되거든요. 자,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또 주거 여건이죠. 요즘 제일 이슈가 우리 이거니까. 자, 전월세 구조 배제. 그러니까 월세 전환이 갈수록 심화된다. 이걸 네. 인식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딱 한 줄로 줄였어요. 이거 말이 많은데요. LH공사 재무사정이 대단히 안 좋다. 그러니까 뭐다? 자금을 다른 쪽에서 끌고 와야 될 수밖에 없다. 민간 자본이죠.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월세 문제가 나오는 건데, 자, 상황이 이렇습니다. 즉 우선은 정부의 자료는 어떤 뭔지를 봐야 되냐면 어떻게 하겠다보다 이거 왜 나온 건데, 왜 그 근거는 무엇인데, 그 근거에 가장 막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집단이 국가 정부이기에 그 왜가 제일 정확해요. 네. 그 왜를 보고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사회 문제일 확률이 높죠. 그걸 찾아가면 내가 방어할 상황인지 재택의 상황이 다 더 정확히 보이세요. 네. 꼭 정부 말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보시나 왜냐하면 정부도 아까 보셨듯이 자기들이 정책을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인식할 정도로 매번 그게 반복돼요. 네.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. 보시면 이제서 결론은 집세에서 빚내 집 사거나 월세 살거나 하면 왜가 중요한 거, 그 왜가 아까 나왔고 벽을 느끼는 게 정부는 한마디로 한계를 느끼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노력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. 대단히 많이 했는데 네. 현실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. 현실에 잘 안 됐던 거죠. 뭐가? 네. 그거를 우리가 근데 그게 잘하면 우리한테는 틈새가 돼요. 틈새 시장. 역사적으로 저희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잘 따져보면 어떤 사회 문제 아니면 전쟁 이런 걸 이용한 거거든요. 그걸 위해 돈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항상 사회 문제를 노리죠. 사실 독과점이라는 단어 자체도 마찬가지죠. 어떤 가장 뭐가 필요할 때 그걸 왕창 사놓고 서서히 풀죠. 가격 전쟁에서. 그게 이제 사회 문제를 조정하면 돈 버는 건데 사실을 국가가 정책에서 항상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회 문제가 나와요. 그 사회 문제를 노리면 어떻게 용에 따라서 이제 진입이 있는데 그게 돈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 사회 문제에 정확히 적응을 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전락을 하게 되죠. 이제 보기 위해서 그걸 보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민주거 안정에서 많이 버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공임대하면 뭐 보금자리니 행복주택 쭉 봐왔어요. 이게 뭐 한마디 쉽게 예를 들면 뭐죠? 여태까지 이제 서민주거 안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. 그렇죠. 안 됐고 더 가서 지금 했는데 이번 정치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부도 서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싶지 않아요. 네. 정부도 여러분한테 월세 사라고 싶지 않아요. 그런 정부 절대 어떤 정부도 없어요. 그러나 자 아까 말도 왜죠? 어쩔 수 없는 거죠. 자 도심에 아까 저희가 경기 모멘텀 얘기했는데 자 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첨단 산업 유지를 끌어들여요. 근데 거기 사람들 살려고 하면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더 이상 제가 인구 감소 대비해야 되니까 외곽 택지는 많이 안 만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도심에 있는 노후된 도시를 재생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이주난민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고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길이에요. 그러면 자 어떤 분은 비판하세요.
비판 자유예요. 근데 비판한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이제 삶의 이거잖아요.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파도 타기 하면서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재테크도 해야 돼요. 왜? 노후 대비는 각자의 몫이니까.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. 자, 재테크 입장에서 정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면 자, 중요한 건 자,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 확보예요. 자, 정부 자료에 사회 문제가 뭐로 나왔느냐, 가장 이슈된 타겟층은 어디냐를 한 정부 자료는 항상 그게 보여지거든요. 그걸 보는 게 맞고요. 그다음에 자, 그다음 결정은 알아서 하세요. 나는 그래도 이거 갖고 어떤 이제 사회 공유재산이잖아요. 부동산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테크는 의미 없다. 그러나 방어라도 하세요. 그러면 내 주거비 뛸 것 같으면 그 계층에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그 결정은 개인의 몫이에요. 네.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정책 분석의 시작은 왜, why를 찾는 것입니다. 이걸 찾으면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도 올 1년 동안 또 내년도 정책이 많이 발표될 겁니다. 네. 그게 부동산 관련 정책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경제 이슈 됐든 간에. 근데 항상 왜를 보세요. 왜가 제일 정확해요. 그들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